안녕하세요. 에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 김현진입니다. 오늘은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가 나와서 그중에서 특히 응시인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시인원이 중요한 이유는 응시인원은 이제 수능이라는 게 상대평가 체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 상대평가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는 자신의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들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죠. 특히 응시집단의 규모나 질에 따라서 자신의 상대평가 점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나아가 생각하면 응시집단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등급 컷에도 영향을 주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두는 것이 필요한 요소고,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요 내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선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수학에 있어서 가형과 나형 그리고 탐구에 있어서의 가형과 나형의 그러니까 사탐과 가탐의 그런 인원의 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보면 당연히 이제 응시 인원은 여기 보는 대로 다 줄었어요. 지금 다 여기 뭐 28만 명, 23만 명, 뭐 이런 식으로 다 줄었죠. 과학도 20만 6천 명에서 17만 4천 명, 뭐 이런 식으로 다 줄었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바로 비율을 봐야 되는 거죠. 네, 그랬을 때 여기 수학 가형의 비율을 보면 36.4%에서 38%로 옮겨가서 약 한 1.6% 정도가 증가한 걸 알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연계 수험생들이 증가했나?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자연계 수험생은 가형을 통해서 본다기보다는 과학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과학을 보니까 44.2%에서 44%가 됐으니까 0.2% 정도 줄었다.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연계 수험생들이 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형 선택자들의 비중이 좀 증가했다.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가형의 선택자들이 늘고 과학탐구의 선택자들은 유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게 되냐면 나형 과탐, 이른바 나형 과탐 수험생이 줄어들었다.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하면 가형에서 나형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.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발견이 됐었는데, 첫 번째 이유는 기하가 어쨌거나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기하가 빠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 자체를 좀 줄여줬다. 그래서 이런 현상이 하나가 있었고, 두 번째로는 공통 과목이 가형과 나형이 두 과목으로 늘었어요. 늘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이 좀 떨어지는 거죠. 그렇죠? 예,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시기가 좀 늦어진다.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전환이 줄어들 거고 요거는 시기만 늦어지는 형태가 될 거다. 이렇게 볼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9월 모의평가 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요소입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로 연결될 수 있느냐,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게 실제로 이게 줄어드는 현상을 갖게 되면 이 가형의 1, 2등급 친구들한테 있어서 특히 1, 2등급과 3등급까지 가형의 3등급까지 친구들한테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전체 집단이 이만큼 있는데 이 전체 집단 안에서 보통 가형에서 나형으로 옮겨가는 친구들이 요 정도란 말이에요.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요 친구들이 빠지게 되면 누군가는 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친구들이 빠지지 않게 되면 자기 점수가 조금 더 안정성을 띠게 되겠죠. 그래서 가형은 그런 특징이 있다. 근데 나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형에 역시 전체 집단이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요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경쟁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지만
여기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역시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. 근데 이 친구들이 일로 넘어오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1, 2등급, 다행히 1, 2등급의 나형의 1, 2등급을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좀 와주면 좀 더 안정성이 높아질 텐데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습 집중력 자체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, 이제 그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돼서, 요거를 이제 9월 모의평가 때 좀 확인을 명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요소다라는 거,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각각의 과목들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, 사회탐구를 우선 먼저 보면 여기 사회탐구에 여기 지금 19,354명, 19,663명, 뭐 이만큼 줄었으니까 이런 과목들이 많이 줄은 거예요. 많이 줄은 건데, 문제는 이 옆에 비율을 통해서 보면 이 비율이 꽤 많은 비율로 준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 과목이 바로 한국지리 과목이거든요. 근데 여기 이제 그대로 가서 어, 과탐에서도 보면 3만 6천 명이 준 여기 지구과학 원이라는 이 과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과탐에서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게 한국지리 부분하고 이 한국지리랑 지구과학 원 이 두 개의 과목에 집중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이 두 과목에서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많이 줄었으니까 응시 인원이 그러면 등급 인원도 많이 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000명에서 1등급은 400명이지만 900명에서 1등급은 4%니까 360명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360명이 아니지. 예, 그러니까 이게 40%죠, 40%. 40명, 36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요 두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은 좀 더 집중력을 높여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에 있는 과학탐구 2 과목들입니다. 과학탐구 2 과목들에 보면 전년도 6월 모의평가에 3만 7천 명이 과학탐구 2에 응시를 해서 전체 이 과탐 선택자들의 과목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18.2% 정도가 됐어요. 근데 올해 지금 6평에 3만 8천 명 정도가 시험을 봤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22.3%에 해당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숫자도 숫자지만 결국 비율이 굉장히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이 22.3%의 비율은 요 17만 4천 명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보통 두 과목을 하니까 곱하기 2한 비율에서 요 비율을 나누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과탐2의 선택 인원이 증가했다. 그러면 과탐2의 선택 인원의 증가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건가? 그러면 왜 증가했는가? 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과탐2를 지정하는 모집 단위가 서울대 자연계잖아요. 그러니까 서울대 자연계가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과탐2 선택자의 감소로 인해서 서울대 자연계의 입결도 계속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띄어왔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것에 의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올해 과탐2를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게 되는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. 그러면 서울대 합격선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. 이걸 물론 9월 모의평가까지를 놓고 봐야 되는 요소가 될 거예요.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좀 늘어난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, 그걸 같이 생각을 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서 이제 수치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결시율이에요. 결시율. 그러니까 결시율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주 높은 상태가 됐어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뭐 지금 현재의 이제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작년 수능, 그러니까 2020 수능의 결시율은 이제 11.7%였거든요. 근데 전년도 6월 모의평가, 2020 6월 모의평가의 결시율은 13.7%였어요. 근데 올해 지금 결시율이 몇 퍼센트냐? 18.2%입니다. 그러니까 이 결시율이라는 건 이제 접수 인원에서
응시 인원을 빼는 구조거든요. 예, 그래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결시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게 되냐면 그런 부분의 문제들, 그러니까 이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 등급 컷이나 이런 데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서 예, 그것까지를 잘 생각을 해두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요것도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영어 1등급 비율 뭐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이 결시율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. 예, 그 측면을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.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